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한류로 인해 난리인 가운데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한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한류 코리아네이브 전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만국박람회 성공에 힘입어 1852년 설립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은 장식미술과 공예, 디자인 분야 소장품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은 내년 전시 계획을 발표하며 한류 전시를 한다고 알렸는데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의 대중문화를 보여주는 첫 전시라고 밝히면서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대중문화 흐름에 도전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한류 형성 과정과 함께 영화, 음악, 팬덤, 미용, 패션 등 한류가 예술 산업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9월 4일 영국 가디언지 일요일판인 영국 옵저버 커버 특별편에 한국에 관한 모든 것, 한국 문화의 부상 그리고 부상이라는 제목의 한류 특집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팀 애덤스라는 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켜 이제는 영국의 메인 박물관에서까지 전시회가 열리는 한류와 관련하여 한국의 음악, 영화, 패션, 음식 등을 체험한 한류의 나라 탐방기를 게재한 것인데요. 기자는 한류가 퍼즐이라 생각도 못한 영어권 세계에서의 의외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 강남스타일이라 꼽았고 문화 수출 노력이 가장 크게 성공한 곳은 영화업계라 주장했습니다. 헐리우드가 지겨운 마블 시리즈를 반복해서 내는 동안 한국의 영화사들은 생각을 깊게 만드는 작가 주도적인 제작 방식이 주류로 올라가는 것임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의 말미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 문화적 영향력 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을 때 영국은 23위임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파도에 비유하며 전진하는 한국이 있다면 더 많은 나라가 후퇴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영화, 기술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한국의 모든 것에 반했습니다. 오는 9월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릴 대형 전시회에 앞서 팀 애덤스가 한류의 기원을 찾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한강 바로 북쪽에 있는 펑키한 새 사무실 탑꼭대기 근처에 있는 거대한 댄스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문화운동 중 하나인 한국 대중음악의 현상 K-팝을 창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본거지입니다. 댄스 스튜디오에서 현재 CEO가 된 크리스 리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트레이닝, 세계 최고를 위한 교육, K-팝 스타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작곡가들 등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강조한 점은 K-팝 스타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안전한 손에 있다고 확신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들에 대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을 팝니다. 이러한 정신은 K-팝 팬군단의 우상을 탐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BTS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팬들은 온라인에서 비평가와 허위사실에 대해 24시간 시위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돌의 이름으로 자선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BTS는 작년의 기후변화에 대해 유엔에서 연설했죠. K-팝은 유리하게도 친절과 포용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반란에 덜 관심 있는 세대에게 어필합니다. 제가 그의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게재된 사진을 보면 당시 원조 보이밴드였던 H.O.T가 베이징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고 신문 헤드라인은 한류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게임, TV, 패션, 음식 등 전 세계적으로 번성했던 한국 문화의 집단적인 결과는 이달 말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한류라고 불리는 주요 전시회에서 기념될 것입니다. 한편 나의 K-팝 댄스 스튜디오 방문은 서울시의 빨리빨리 원칙에 따라서 그 한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다음은 어디로 이어질지를 느끼기 위한 빠른 투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로 팝 아이돌에 대한 10대들의 사랑보다 더 열렬한 사랑은 없다고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수 중 하나는 그러한 사랑이 국익을 위한 힘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한류 관광 기간 동안 북쪽의 국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상간마을에서 북한 사람들의 황량한 땅을 쌍안경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류에 대한 가장 무뚝뚝한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쪽에서는 K-팝을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K-팝 포격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외부 매체 반입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K-팝 트랙은 평양에서 매우 유혹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파괴적이게 느껴지는 K-팝의 가사는 CD와 하드드라이브로 밀반입된 중독성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함께 문화적인 트로이목마로 묘사되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북쪽에서는 드라마와 영화가 모두 지도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경 넘어 놀랍게도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이렇게 한류가 가장 폐쇄적인 사회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한국 창작자들에게 그들의 작품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없다고 믿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인 윤희홍은 그녀의 책 코리안 쿨의 탄생, 어떻게 한 나라가 팝 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가?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문화 비평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신들의 팝 문화를 미국에 팔려고 시도한 나라는 거의 없다. K-팝과 K-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명성을 떨친 10년 동안 그 야망은 미국에서 완강히 저항되었습니다. 영어권 세계에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 기반을 둔 래퍼 사이의 2012년 트랙인 강남스타일의 발매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이는 최초로 10억의 조회수를 넘긴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엘리트들을 풍자한 강남스타일은 한국 문화의 진지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대립되는 쉽고 불손한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강남스타일은 아이러니와 뉘앙스에 대한 서구의 아니란 독점의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극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IMF 위기 이후 문화산업계의 노력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광대역 통신망의 상호작용이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가산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전통적인 감각 역시 존재합니다. 어느 날 밤 서울에서 84세의 요리 연구가 심영순 씨와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딸의 식당에 빳빳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심 씨는 50년 동안 한국 요리를 전도했고 그것이 세계 요리계에서 빈약한 위치에서 풍부한 미슐랭 스타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치는 그 혁명의 핵심입니다. 양념 배추 요리는 고추, 소금, 마늘, 생강 등과 함께 배추잎으로 가득 찬 통을 주무르는 김장에 대한 집단 기억 때문에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것은 땅속 점토 항아리 속에 담긴 발효된 김치였습니다. 이후 21세기가 되어 김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믿음으로 K-팝과 함께 적절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이 가진 그 기원의 고유성과는 달리 한국 문화의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엄청나게 혼합적입니다. 10년 전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인은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재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까지 호랑이 경제가 수입하고 모방하여 서양 제조업의 우수성을 앞질렀던 것처럼 한국 예술가들은 서양의 아이디어들을 한국으로 가져와 변형시키고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영화만큼 성공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헐리우드가 점점 비대해지고 식상한 마블 프랜차이즈들을 반복하는 동안 한국 영화 제작자들은 사력있고 작가 주도적인 영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어떤 종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계급, 가난과 과잉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류 영화가 대부분 침묵하는 주제들입니다. 넷플릭스의 블록버스터인 오징어 게임도 말기 자본주의에 대한 장난스럽고 강박적이며 잔인한 태도에 완전히 새로운 톤의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외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으며 오징어 게임은 세계 시청 차트 1위를 차지하고 플랫폼의 이전 기록을 모두 깼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더 많은 한국 수출품을 위한 여지를 열어주는 듯해 보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아주 색다른 한국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세계 시청률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사건 해결력을 갖춘 자폐증 변호사가 등장하는 법정 시리즈입니다. 그 쇼의 주인공인 박은비는 27년 전 한국 TV에서 아역 배우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전 세계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더 많은 요소들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적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시청자들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여기서 통하는 것은 밖에서도 통합니다. 저는 이후 한국문화정보원의 이사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부서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한류가 파도에서 홍수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죠. 약 10년 전 우리는 큰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외신에서 한국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국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팝, K-클래식, K-무비 등 한국의 모든 문화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언론 보도 횟수도 몇 배는 증가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국가들이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을 판매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수량화하려고 시도하는 국컨트리 인덱스라는 흥미로운 지표를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세계문화 영향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는데 영국은 23위에 그쳤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영국문화원과 BBC의 효과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현재 영국 정부가 그 성공 스토리를 뒤로하고 BBC를 훼손하려고 하며 영국문화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의 창작 및 디자인 과정을 폐쇄하려고 시도한다고 언급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를 검색해봐라고 저는 답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파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하는 모든 것에는 언제나 후퇴하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